AA 건축의 박희욱 대표입니다.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제가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고 중요한 것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절차고요. 각 절차별로 언제 설계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좀 동의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요. 지금 이 동의서를 진행하면서 설계 계획안, 저희 AA에서 제안한 그 설계 계획안을 갖고 지금 동의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최종 계획안이 아니고요. 조설 인가가 나면 그러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요. 시공사 선정이 되면 시공사에서 또 대안 설계를 냅니다. 이 대안 설계는 그 시공사 나름의 그 스펙이 있습니다. 그 특화된 설계와 그 시공성을 감안한 그런 그 시공사의 대안 설계를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럼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수직 리모델링으로 가능한 C등급 이상의 그런 진단을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기 전에 조합 A에서 낸 안과 또 시공사에서 제안한 안과 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조합원들께서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의견이 반영된 설계를 가지고 건축심의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받으면 심의위원들이 이제 의견을 내죠.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가지고 권리변동 계획 수립을 합니다.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접수를 하면 이 사업계획 승인 때는 각 그 인허가청의 주무부서,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뭐 소방서나 교육청이나 그 외에 있는 그 주무부서들에서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 가능한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을 이제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고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최종 분담금이 확정이 되는데 총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 및 철거를 하고 본격적으로 착공 및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 설계는 각 단계별로 이렇게 교육할 시간들이 있고요. 최종 이 사업계획 승인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님들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구하고 진행을 한다는 것, 그 각 단계별로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게 조금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동의서를 늦게 내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따라서 오히려 좀 그 손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통일은 1999년 3월 3일이고요. 지역지구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그 조례상의 용적률은 최고 250%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부가인수선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350%입니다. 법적인 용적률을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한 100% 용적률을 손해보게 됩니다. 조합원님들이 나가시던가 아니면 면적을 줄여서 살게 되는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이 용적을 다 인정을 받고 법적으로 오히려 이만큼 488%까지 저희가 개혁을 해보니까 더 많은 용적률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용 면적이 기존 전용 면적의 40%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32%를 찾았고요.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956세대의 40%인 15%까지 찾을 수가 있는데 다 못 찾고 10.98%만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된 걸 다 못 찾은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용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은 이 용적도 저희가 배치도를 보시면 굉장히 밀도가 높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 용적을 다 찾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기존에 715대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1291세대를 확보를 해서 세대당 1.2대, 지난번에 상당히 여유 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 공동시설은 166평이었는데요. 1141평으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전에 이제 면적을 보시면 59타입이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8개 타입을 저희가 세분화한 이유는 각각의 컨디션별로 좋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좋게, 예를 들어서 2베이짜리를 3베이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3베이로 만들어서
각각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특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많은 타입이 나왔습니다. 분양하는 건 이제 3개 타입이 나왔는데요. 전용 45, 요즘 작은 편으로 나온 게 좀 요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용 59, 72 이렇게 해서 105세대를 분양을 해서 이 분양 수익금을 로 이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의 배치입니다. 계단실 하나에 복도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상에는 주차가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변경 후, 리모델링 후에 배치도인데요. 신축으로 지어지는 부분은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하고요. 네, 여기도 이제 신축으로 들어가는 4, 5 타입이 들어가고요. 이쪽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신축동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신축동은 24층까지 올라가고요. 그 상부에 스카이 커뮤니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전부 다 조경 녹지화해서 평상시에는 차가 안 다니게끔 계획되어 있고요. 이쪽 주차장이 들어간 레벨과 지상 레벨이 단차가 있어서 바로 지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끝세대 부분이 지금 저는 45제곱미터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별도로 분양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감도입니다. 이게 주 진입구인데요. 주 진입구에서 차량이 바로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그 마당 레벨과 이쪽 차량 진입의 레벨이 한 5m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은 바로 그냥 지하로 들어가서 지상은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하고 이쪽,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가 있어서 비상시에는 이렇게 전체 단지를 서페이션할 수 있도록 이삿짐 나르거나 또 화재 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평상시에는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이 부분이 24층 위에 있는 그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전층 전부 이게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큐시도 부분인데요. 이 단지 진입구 쪽에서 보입니다. 이쪽 문주가 있고요. 이쪽 부분이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차량 큐시구가 보이고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위에 상부에 있는 레벨에 보행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스카이 커뮤니티 부분이고요. 서대문이기 때문에 남대문, 서대문, 중림문 형상을 해서 출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큐시도 이제 야경입니다. 지하 주차장 부분입니다. 지하 1층인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의 외곽에 그 흙막이를 다 하고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가용을 해서 컴팩트하게 이렇게 쳐졌어요. 그래서 지하를 덜 파고 공사비를 줄이면서도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쪽 주식 부분에 있고요. 이쪽 등생 부분에 있는 데서 램프를 타고 내려와서 갈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바로 단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램프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세 군데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들어오면 이쪽에 있는 두 개의 그 경사로를 통해서 차량이 전층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지하 4층까지 내려가서 1291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부분에는 이쪽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세대 특화 부분입니다. 저번에 단위세대를 단위세대를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그걸 생략을 하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타입의 그런 단위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59에서 72, 저는 72로 늘어난 것과 같은 평형, 아예 면적의 변화가 없는 것, 이것보다 더 크게 한 것,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복도를 통해서 현관 들어와서 거실과 침실이 투베이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따서 여기 빨갛게 라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면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늘어났고, 이 복도 부분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 복도를 다닐 때 이 프라이버시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해결했고, 이 코어를 통해서 두 세대만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면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현관이 있고요. 들어와서 여기 LDK형의 거실과 주방, 식당, 그리고 양대는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냉국까지 놓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이렇게 계획했고요. 거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주방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이 있고, 이쪽에 화장대와 드레스룸, 그 다음에 부부 전용 욕실이 있습니다. 주방 식당 쪽에는 다용도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 이쪽에 이제 방을 두 개 설치해놨는데요. 방이 두 개 있고,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털어서 크게 한 개의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전원 면적이 증가하는 게 기존 면적보다 한 3.9인평이 증가하고요. 또 안목시설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번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벽체도 면적이 들어갔었습니다. 벽체 이제 안목시설로 바뀌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같은 면적이라도 한 1.2평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가 복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계단실로 바꾸면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서비스 면적으로 발코니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2.77평에서 1.97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구에서 이렇게 늘어났을 때에는 전원 면적의 증가분 외에 안목시수와 서비스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면적은 7.09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발코니 면적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등기부등본상에는 등재가 안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가 넓을수록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베이가 아니면 3베이가 되는 쪽은 또 발코니가 넓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으로 그만큼 더 실사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기본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양쪽 끝에 있는 세대들은 저희가 3베이로 늘릴 수 있는 거는 다 넓혔습니다. 그래서 실사 면적을 넓게 했고요. 그거는 지난 설명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5구에서 7.2로 늘어난 면적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면적이 커지면 각 세대별로 분담금이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면적이 5구에서 그대로 전원 면적 5구를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넘쳐져 있죠. 이렇게 넘쳐나갈 수 있는 거는 안목지수 때문에 늘어난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서비스 면적 때문에 늘어난 면적 때문에 실제로 전원 면적 5구에서 5구로 간다 하더라도 이만큼씩이 더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이건 뭐 면적이 똑같긴 하지만 그 전에 있던 요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다른 유형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분담금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5구에서 5구로 가셔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면적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 늘어난 면적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3.17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존의 5구보다 7이 늘어나고 더 큰 면적을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파일 빗자리를 계획을 해서 사용하기가 더 크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면적 안 들리세요? 네네네. 그래서 좀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은 10.30평까지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담을 좀 더 내시겠죠. 그래서 각 라인별로 어디는 좀 이런 큰 라인들을 모아놓고 어디는 아예 그냥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하고 어디는 조금만 늘어나는 것도 하고 세 가지 타입을 놓으면은 원하시는 그 선호도에 따라서 정해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 분담금도 좀 조정을 해서 입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입을 정해봤고요. 이걸 이제 조합해서 협의에 따라서 이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용 45제곱미터짜리인데요. 이쪽 끝세대에 원래 없던 부분인데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넣고 분양해서 분양 수익금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신축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현관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2베이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계획을 했고요. 방이 2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화계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차량이 다 보차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상은 다 고개 공원 녹지화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1층은 전부 다 필로트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상에 보시면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 24층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하 필로티 된 부분은 돌고 센터나 그다음에 뭐 시니어 클럽 그리고 어린이집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커뮤니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최상층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파노라마로 선물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상을 다 볼 수 있고요. 카페나 도서관,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파티룸 등을 이렇게 제공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합니다. 지상 1층 부분에 있는 커뮤니티 섹인데요.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시니어 클럽 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에 이제 커뮤니티를 보면요, 저희가 A, B, C 존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A 존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커뮤니티 라운지 이렇게 해서 소통에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키즈 카페와 북 카페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B 존에는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황토방, 손질방,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C존에는 주민센터와 주민회의실, 독서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지하를 더 많이 파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혹시 거기까지 안 가지 않느냐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하에 어느 층에서 갔든지 엘리베이터랑 바로 연결이 돼서 위에 주거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 기준 공간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제로 시스템, 스마트 주거 시스템, 세이프티 시스템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 간단히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Q&A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